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 검찰청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로 첫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인데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선 어제 북미 간 예비 접촉에 이어 오늘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 대표와 김영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만나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스톡홀름 현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 등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하자 이 지역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정부 방침이 일방적이라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운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8,200개 주차장 가운데 절반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버젓이 가동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홍콩에서 공면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콩 시민들 분노가 커지면서 반대 시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후 4시에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촛불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서초역 사거리에서 촬영한 현재 집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중계차에서 보내오고 있는 현장 상황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 취재진이 집회 현장 곳곳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3곳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가 검찰청 앞에 나가 있고요. 또 박민규 기자가 참가자들 소개, 또 이수진 기자가 집회의 중심인 서초역 사거리 부근에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최규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뒤로 지금 보니까 촛불 문화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앞입니다. 제 바로 뒤에 있는 곳이 오늘 집회가 열리고 있는 반포대로인데요.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집회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서초역 사거리입니다. 오늘 집회는 해가 지면서 이곳 왕복 8차선 도로가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본 집회는 저녁 6시쯤에 시작이 됐고 대형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사회 각계 인사들이 무대 위에서 발언을 하는 2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지금 8번째고 또 토요일에 열리는 집회로는 3번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집회로만 하면 오늘이 3번째 집회입니다. 주최 측은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또 특수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자, 지난주보다 참가자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 봐도 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1.5km 정도가 시민들의 인파로 차 있습니다. 제가 정오쯤부터 이곳 집회 현장에 나왔는데 오전부터 참가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오후 4시쯤에 사전 집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사전 집회가 열릴 때부터 이미 양방향 도로에서는 시민들의 통행이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주최 측은 개천절에 열린 보수 집회 때문에 지난주보다 오늘 인파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최 측에서는 이번에 추산 인원, 집회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는 지난주보다 인원이 더 많은 300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집회 참가 인원이 이미 목표를 달성을 했지만 집회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원 추산은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논란을 우려해서 따로 인원을 추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규모로만 보면은 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집회 현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초역 사거리로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집회 반경이 더 넓어졌고 동서남북 네 군데 모두에 무대를 설치해서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일부 집회도 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이 오늘 오전부터 이곳 집회 현장에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오늘 집회에서 양측의 집회로 인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아니면은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오늘 집회에서 연행자나 아니면 기타 부상자 등 특이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상황을 나중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집회 주최 측에서도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뉴스룸 역시 앞서 이제 주장이 엇갈리며 논쟁을 빚어온 집회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현장에 대한 성실한 전달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그 현장의 모습과 또 목소리를 전해드릴 텐데 이번에는 집회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박민규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지금 같은 곳에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은 본무대 방향으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본무대입니다. 여기서 약 3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현장 통신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여기보단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가자들과 조금 더 가까운 이 집회 현장 한가운데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조금 전 최규진 기자가 낮 시간부터 일대 도로가 이제 참가자들로 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부터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기자 여러 명이 낮부터 이 집회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일단 이 집회 현장 면적이요, 지난주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이 집회의 북측 방향 끝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 뒤쪽이 남쪽인데 여기서 남쪽으로 2km 정도,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까지 2km 구간이 반포대로입니다. 왕복 8차로인데 지금 차 있고요. 서초역 사거리에서 동쪽, 그러니까 이 서초대로 교대역 방향의 서초대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지난주보다 더 일찍 오후 4시쯤에 왔는데 그때도 현장에 보니까 지난주부터 더 자리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서 보여주셨던 화면 중에 눈에 띄었던 게 대형 태극기였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집회 현장에 등장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바로 앵커 말씀하신 이 대형 태극기입니다. 7시 반쯤, 지금부터 한 30분 전 정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태극기를 무대 앞쪽으로 옮기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를 한 건데 이 주최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상징 내지는 전유물처럼 돼버린 태극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참가자들이 태극 문양이 적힌 그려진, 그리고 태극기의 괴 모양이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난주와 비교를 해서 지난주보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거세졌다고 하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인 이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특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 이건 같습니다. 조국 수호라는 손팻말과 구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문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체포,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예. 자, 지금 박민규 기자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뒤에 있는 시민분도 팻말을 들고 있고요. 언론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참가자들에게 직접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도 이 언론 개혁이라고 적힌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이라고까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참가자가 보이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낮부터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두드러진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개혁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참가했던 한 시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 보도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답답한 생각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집회 현장 안쪽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또 집회 현장의 또 다른 곳에 있는 이수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수진 기자, 이 기자는 지금 서초역 사거리에 나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민규 기자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기준으로는 남쪽 방면입니다. 제 뒤로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제 오른쪽으로는 교대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자, 교대역 방면으로는 특히 일찌감치 자리가 찼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대역 방면에는 낮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예술의 전당 방향도 오후 6시 전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집회 허가구역은 서초역 사거리부터 교대 3거리까지 약 500m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8차로 도로가 찼고 그리고 양옆에 인도까지 찬 상황입니다. 예, 이수진 기자 역시 그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시민은 얼마나 모였는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만큼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한 시민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서초역 사거리에서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계속 전해드렸듯이 오늘 서초동 이른 시간부터 참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이들은 태극기 부대의 전유물로 인식돼 버린 태극기를 다시 돌려놓겠다며 손에 태극 무늬의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국 장관을 규탄하고 검찰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6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본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고 손에 든 태극 무늬의 피켓으로 집회 현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태극기 부대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태극기를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파도를 타고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낮 시간부터 서초동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초역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인파가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할 때 참가 인원은 크게 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초동에는 보수 진영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는 조국 장관 규탄을 외쳤고 대검찰청 앞에는 검찰을 응원한다는 꽃과 케이크도 등장했습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그제 출석했다가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 돌아갔고 오늘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한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 어제 출석하지 않았던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오늘 조사를 받기로 검찰과 협의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사모펀드를 만들었는지 또 투자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젯밤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웅동중학교의 교사 지원자들에게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2명의 관계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한 걸로 의심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도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검찰이 이번 주 2차례에 걸쳐 개혁안을 내놨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도 축소하라면서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뒤질세라 개혁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 30일부터 닷새 동안 개혁위와 대검찰청 모두 2번씩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개혁위가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직접 수사를 줄이라고 1차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하루 만에 특수부를 7곳에서 3곳으로 줄이겠다는 첫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공개 소환을 모두 없애겠다며 2번째 방안을 내놓자 개혁위는 곧바로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세부 개혁안을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을 포함해 모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검찰 개혁안으론 모자라다는 겁니다. 대검은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르고 있고 검찰이 자체 일정대로 추가 개혁안을 빠르게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와 공판, 형 집행 등 모든 업무 과정을 살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건 법무부 검찰개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위는 월요일 3번째 회의를 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감찰제도 등의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지금 스웨덴에선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협상장은 북한 대사관에서 가까운 해변에 있는 회의장 겸 리조트인데 경찰이 바다에 경비정까지 띄우면서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성탁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김 특파원, 1시간 전쯤 북측 대표단이 탄 차량이 협상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협상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협상장은 뒤로 보이는 길을 따라 올라가야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 경찰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협상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등 미국 대표단이 회의 시작 4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등은 이보다 35분쯤 늦게 왔습니다. 김 대사 일행은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 이 협상장을 떠나 북한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오후에 협상이 다시 열리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진 않았지만 김 대사의 표정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경찰은 이쪽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해변 산책로와 주변 숲에까지 테이프 등을 둘러놓고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바다에 경비정도 뛰었는데요. 어제 저희 취재진이 협상장에 가봤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북미 협상이 열린 빌라 엘비크는 스톡홀름 외곽의 산길 같은 도로를 달려야 나옵니다. 호텔과 회의장 등 건물 여러 채가 있습니다.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곳은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곳입니다. 지난 1월에는 산속 휴양지에서 협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인적이 드물고 언론에 노출되기 어려운 곳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표단이 사용한 회의장 안에는 소형 송조기와 인공기, 스웨덴 국기가 놓여 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큰 유리창을 통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앞바다로 크루즈도 지나갑니다. 예, 오늘 현장에서 북한이나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도 있었습니까? 네, 김명길 대사는 오늘 오전 북한 대사관을 떠나면서 짧은 대답을 했는데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협상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미국 측이 어떤 조건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두고 봅시다. 새로운 계산. 예, 앞서 어제는 예비 접촉이 열렸는데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열린 예비 접촉에는 미국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 특사가 북한 측에선 권정근 외무성 전 미국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측 수석 대표가 하고 있는 오늘 협상의 일정과 논의 방법을 협의했기 때문에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 예비 접촉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생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번 실무 협상에선 그동안 달랐던 북한과 미국의 의견 차이가 좀 좁혀질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어떤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 북한 측이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다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북한 측이 이번에는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 측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미국 협상팀도 큰 틀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유연하게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대사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왔다고 말한 것도 이런 흐름을 읽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규모와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 완화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협상에서 합의점이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김성탁 특파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들을 만나겠다며 협상에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탄핵 공세 속에서 뭔가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걸로 보여서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답변을 내놨습니다. We're dealing with North Korea. They want to meet, and we'll be meeting with them. It's probably being set up as we speak, but we'll let you know. 그러면서 북한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the witch hunt, which hurts our country and it hurts America, but Iran wants to do something. North Korea wants to do something.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마녀 사냥으로 부르며 협상 기조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루 전엔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적 성과를 재선 가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외교과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조윤재 주미 대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기본 입장엔 큰 변화가 없지만 유연한 입장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는 하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여기에 연천 일부 지역까지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농가들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돼지열병이 확인된 농장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돼지만 땅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돼지열병이 퍼지면서 정부는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 일부 지역에선 아예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확진 농장 3km 밖이라도 돼지를 도축한 뒤 정부가 사들이거나 땅에 묻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제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양돈을 더 할 수 없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 시설 투자라든지 또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살 수가 없죠. 지난달 18일 이후 확진 사례가 없는 연천에선 반발이 더 심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10kg를 해서 왜 매몰청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를 키우지 못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인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가 손실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잡혀 처벌까지 받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14건의 살인을 자백받았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이 얘기는 쏙 빼놓고 한 경찰도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살인마의 허세인지 아니면 뒤늦은 자백인지 경찰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데 이춘재가 입을 열기 전 여성 프로파일러를 도발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면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20년 넘게 옥살이를 시킨 게 됩니다. 1989년 경찰은 윤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고 기소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10년 모범수로 풀려났습니다. 반대로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가 아니라면 이 씨가 살인을 자백했다는 경찰의 설명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털어놨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때문에 경찰이 8차 사건을 자백했다는 점은
누락하고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알린 14건의 살인사건과 이춘재의 연관성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춘재는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조사에서 도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프로파일러의 손을 쳐다본 뒤 손이 참 이쁘다, 잡아봐도 되나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는 당황하지 않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악수나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차가 추락하거나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보니 절반가량이 당장 운행을 멈춰야 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차 뒷부분이 턱에 걸리면서 가까스로 추락은 면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차를 받쳐주는 운반기가 제때 올라오지 않아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운반기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기계에 끼어 부서지고 주차를 안내하던 관리인이 다쳤습니다. 추락부터 사망까지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사망 사고만 30건에 달합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정밀 안전검사 중간 결과표입니다. 전국 약 8,200개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절반에 달하는 4천여 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만 1,700여 곳, 부산도 700곳이 넘습니다. 출입문과 안전센서의 상태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바닥에서 차량을 지탱하는 운반기에 문제가 있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차장을 살펴봤습니다. 틈이 많이 벌어져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데다 철판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기름바지가 부서지거나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하지만 여전히 운행 중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3달 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설비가 부식되고 일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운행을 멈춰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건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운영 중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차 안고 안고 난가 기름 떨어진다고 이렇게 부적합해서 못 움직일 수는 없잖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인데. 또 다른 지역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뭐 노후돼서 뭐 그런 건데 이거 우리만 문제는 아니고. 우리 매일 쓰는데 내 차는 하는 게 있어. 불량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단속 의무가 있는 지자체들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큰 사다리나 진화장치가 달려있는 특수소방차는 정해진 곳에 가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정해진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다 보니 상당수가 오랜 기간 관할구역을 비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라도 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경기 일산소방서의 사다리차입니다. 최대 70m 높이까지 접근이 가능해 고층 아파트나 빌딩 화재를 직접 진압할 수 있습니다. 정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40km나 떨어진 충북 진천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18일 동안 소방서를 비운 겁니다. 지난 4월엔 무인 방수차가 전북 익산에서 8일 동안 정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소방서의 주력 차량 정비 내역을 보니 10대 중 3대 정도가 관할구역 밖에서 정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부품을 교체하는데도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수소방 차량이 멀리 떠난 사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출동 체계로 인근 서에서 지원을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거리도 멀어지고 그만큼 또 이 70m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권역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비는 관할구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단한 부품 교체라든지 그 정비 같은 경우는 정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갖춘 그 회사들이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특정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소방청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을 참고해 장기적으론 자체적인 소방차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아기들 데리고 먼 거리를 기차로 다닐 때마다 수유실 종종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KTX 열차 안에 있는 수유실을 불시에 점검해 봤더니 휴지통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찾아갔습니다. 네, 아직도 KTX에는 이렇게 수유실이 열악한 곳이 꽤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인 한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이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기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의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세균 오염도는 6,262 RLU였습니다. KTX의 수유실 오염도는 휴지통의 세균 기준치보다 최소 6배에서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가 출발하기 전을 포함해 하루에 최소 6번 이상 청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유실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는 관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수유실 위생 상태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겁니다. 열차를 만들 때부터 수유실을 설치한 KTX 산천 기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태가 낮지만 다른 불편도 여전합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의 잠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수유실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수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 지역에 오늘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재민 수백 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 한바탕 비가 또 쏟아지는 바람에 복구 작업마저 멈춰버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이 마을은 18호 태풍 미탁이 지나면서 불어난 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집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거실까지 치고 들어온 물 때문에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들고 일어나서 뒤틀려 버렸습니다. 이쪽은 옷가지와 이불이 담겨있던 방인데 흙탕물이 들어와서 온통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넘어져 있는 가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화면 오른쪽이 주방입니다. 안쪽에 커다란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맥없이 넘어져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방인데요. 여기까지 들어왔던 흙탕물을 지금은 치웠습니다. 하지만 밖에 비가 오고 있다 보니까 물에 젖은 살림살이를 밖으로 꺼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50명 넘는 이재민이 사흘째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을 이 누구도 잠이 안 와요. 이런 상황에서 강원 영동 지역에 오늘 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7시 현재 태풍 피해가 컸던 강릉에 55mm, 삼척에도 36mm가 내렸습니다. 복구 작업도 멈췄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지역들은 지금 병력을 다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원 영동 지역 이재민만 862명, 436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 상당수는 예전에도 태풍 피해를 봤던 곳들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갈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이 나오곤 하지만 매번 속수무책이라 주민들 사이에선 땜질식 처방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최한 기자입니다. 밤새 물을 빼냈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상가 앞엔 망가진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맨 밑에 누설 때 계속 했고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집기라고 다시 또 사야 되잖아. 다 버리고 새로 사고. 지대가 낮은 탓에 비가 쏟아지면 잠기기 일쑤입니다. 시에선 범람을 막으려 이렇게 호수를 따라 낮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폭우에 또다시 물이 넘쳐 이 안쪽까지 가득 고이자 이렇게 벽을 뚫어서 물을 빼냈습니다. 그나마 저기 있음으로 해서 치울 거 치우고 할 거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미처 생각 못했다는 거는 시행착오라고 봐요. 강릉시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계곡물이 빠르게 넘쳐 차량이 나아가질 못합니다. 태풍에 떠내려온 나무들이 이렇게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다리 위로 물이 넘치면서 주민들은 하루 동안 마을로 오갈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JTBC 밀착 카메라 보도 후 군청에서 교량을 높였지만 폭우가 오면 또다시 선망을 신셉니다. 장애물이 그냥 다 여기 엉키니까 못 다니는 거야. 그냥 완전히 고립이야. 내대로도 뭐 40mm, 50mm 물량이 잡혔으면 그럼 또 못 넘어가는 거야. 경북 영덕 강구시장도 2년 연속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지금도 서울 서초동에선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들도 남아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집회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집회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본행사가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 뒤쪽 서초역 사거리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를 비롯한 연사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중간에 앞서 연결 때 말씀드렸던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좌우로 흔들면서 또 파도타기를 하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현장에서 나온 구호와 주장이 거세졌습니다. 윤석열 체포라는 손팻말이 상징적인데요. 주최 측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검찰의 수사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잘못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집회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오늘 경찰에 신고돼 있는 시간, 집회 시간이 자정까지입니다. 이번이 토요일 집회로는 이 집회가 3번째입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인 건 지난주에 이어 2번째인데요. 오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지난주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지난주와 비슷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통로가 훨씬 비좁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경찰이 차도 쪽을 통제하고 인도 쪽은 통행로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통행로에는 앉거나 서 있지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동이 쉽지 않을 정도였던 조금 전 상황과는 달리 지금은 일부 참가자들이 다소 빠져나가면서 아까 상황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홍콩 정부가 오늘부터 시위할 때 마스크 못 쓰게 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시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다치면서 시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고 시위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은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이 붙은 채 도망갑니다. 홍콩 언론은 이 경찰이 쏜 총에 14살 소년이 오른쪽 허벅지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집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 시행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소년은 이 시위에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공격으로 경찰관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시위에서도 18살 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심장 근처에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오늘 5분짜리 동영상을 통해 폭도들의 극단 행동 때문에 어제 홍콩은 매우 어두운 밤을 보냈다며 정부는 앞으로 단호히 폭력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핵심 원료가 허위로 드러난 이 치료제를 허가해 준 건 식약처 산하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위원회의 3년치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부실하게 심사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을 심사할 때 관련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참석하는 일도 있었는데 배양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이고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망 사례가 보고된 항암 신약의 임상시험을 중단할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식약처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참석자들의 이름이 땡땡땡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제약사와 관련된 주식을 가진 교수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가 주식이 있다고 미리 알렸지만 식약처는 그대로 참석시켰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내준 2017년 회의엔 같은 업계 대표 등이 들어왔습니다. 2달 전 1차 회의에선 위원 대부분이 허가를 반대했지만 이들이 참여한 2차 회의에서 찬성으로 뒤집혔습니다. 몇 명이 몰고 가면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식약처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133차례 회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식약처장이 공식 임명하게 돼 있는 상임위원은 426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부르는 비상임위원은 468명,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명단도 공개돼 있지 않아서 누가 누굴 불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비상임위원이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석 달 넘게 회의 결과조차 알리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참석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는 9시 30분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63빌딩 앞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됩니다.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해온 요금수납원 6명이 오늘 모두 내려왔습니다. 해고된 수납원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며 농성을 시작한 지 97일 만입니다. 이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도로공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다른 노조원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괌 동쪽 바다에서 태풍 바로 전 단계가 관찰됐습니다. 태풍 미탁에 이어 또 가을 태풍이 올지 걱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일과 모레 중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성차별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 등으로 14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드니로가 운영하는 영화사에서 일했던 그레이엄 체이스 로빈스는 드니로가 여성을 비하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며 우리 돈으로 약 1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드니로 측은 로빈슨이 업무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우리 돈 약 71억 원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2032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올림픽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에 750만 명의 재외동포들 역할이 중요하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한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오랜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이뤄낸 성취에는 동포들의 애국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에도 750만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강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냈던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는 데에도 동포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은 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 유엔 총회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함께 유치하겠다고 말한 뒤 공동 개최 뜻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열린 오늘 기념식에선 독립유공자 후손인 재외동포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글을 낭독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자리가 아닌데 점점점으로 정했습니다. 예, 무슨 자리 이야기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인 이수혁 의원 얘긴데요. 이 사진 속의 인물입니다. 이수혁 의원은 이 외교관 출신이고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데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이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산자위로 바꿨는데 이 의원은 산자위로 이 상임위를 바꾸고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주미대사관에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오고 파악을 하고 그럴 내용입니까? 현재로서. 외교부 그 경제 담당 참사관이나 또는 공사나 대사하고 어떤 그 업무 관계 때문에 좀 알력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거나 있었습니까? 예, 지금 저 자리가 산자위라고 했잖아요. 네. 산자위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주미대사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게 분명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물론 뭐 주미대사관 관련해서도 통상 문제가 있긴 하니까 아예 못 물어볼 이슈는 아니지만서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수혁 의원이 이 주미대사로 내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내정 사실이 발표된 게 지난 8월 9일, 지금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정식 부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오십시오라고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수혁 의원은 미국 동의를 기다리다가 의원직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대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다면 자신이 가야 할 자리를 감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후임 주미대사 내정자가 이 현재 이제 곧 물러나게 될 현재 주미대사 조윤재 대사를 만나서 잘 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만들어질 뻔한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국감 직전에 급하게 산자위로 상임위를 바꿨고 이 외통위의 빈자리는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타로 투입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네, 현재 이 백악관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 의원이 빠진 채 진행됐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윤재 대사 같은 경우에는 44일 만에 아그레망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건 미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조윤재 대사는 지소미아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그레망, 미국 동의 곧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수혁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는데 이 미국 정부에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아그레망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수혁 의원은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가게 되면 이 빈자리가 될 비례대표를 넘겨받게 될, 그러니까 예. 배지를 넘겨받게 될 정은혜 이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정 전 부대변인은 이번 국감에 자신이 참여하게 될 줄 알고 몇 주 동안 이 국감을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수혁 의원이 자리를 비워주지 못하면서 이번 국감을 TV와 인터넷 중계로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장 내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은이 이제 의원이 될 입장에서는 국감을 결국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난장판과 생채기로 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는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국감을 마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 어제 검찰 조직,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식구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감장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아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좀 안에서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좀 난장판이 많아서 우리 죄가 많아서 이 현직 검사가 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게 처음인데 특히나 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 현직 검사가 경찰청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을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도 절박한 문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임 검사는 원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전에도 강하게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 소개한 글에서도 이 동료들에게 생채기를 남겼다라고 쓰기도 했지만 동시에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지만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냐라면서 이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다소 흐린 가운데 제주도엔 낮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태백은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가을 날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